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목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일제히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지난 대선 때 30%를 웃도는 사전투표율을 보인 만큼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진보계열 정당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광주 정치를 세우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광주 남구청 간부 공무원이 환경비 화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구청 측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인도를 덮쳐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진보계열 정당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광주 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일당 독점을 막고 차별받고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선 대한 정치 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대선이 끝난 뒤 석 달도 안 돼 치러지는 지방선거. 더욱이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진보 계열 정당들은 후보 알리기조차 어려운 힘든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소수 약자의 편에서 노동자와 서민의 정당을 표방해온 정의당은 대선 참패로 지역에서조차 세가 더욱 위축됐습니다. 그렇지만 광주에서부터 정의당을 바로 세우고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 대안정당으로 우뚝 서겠다며 다시 한번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어려운 토양에서도 대한야당의 싹을 틔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정의당 후보들이 시민 편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진보당 역시 광역시의회 교섭단체 확보를 목표로 선거운동이 끝날 때까지 158시간 철야 유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빼고 광주시의원 선거구에 후보 6명을 낸 곳은 진보당뿐이라면서 광주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진보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보당이 한번 제대로 일해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사죄와 참회의 의미로 108배와 158시간 철야 유세에 들어간 정의당과 진보당. 이들 진보계열 정당들의 호소에는 민주당 일당 독점의 어려운 지방선거 토양 속에서 진보 정치의 싹을 틔우겠다는 간절한 희망과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교육감 선거에 막판 변수로 꼽혔던 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정성홍 광주 교육감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의 단일화 논의는 과정보다 결과에 치우쳐 반교육적이고 선거공학적 접근에 불과하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성홍 박혜자 후보와 단일화를 제안했던 강동원 후보도 정 후보가 빠진 박혜자 후보와의 양자 간 단일화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교육감 선거에 막판 변수로 꼽혔던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어렵게 됐고 이정선, 이정재 후보 등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실시되는 제8회 지방선거 광주 전남 지역 사전투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선에서 사전투표율 33.67%를 기록했던 광주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13.28%, 2018년 7회 지방선거는 23.65%의 사전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전남은 2014년엔 18.5%, 2018년 지방선거는 31.73%의 사전투표율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 7회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은 광주 59.2%, 전남은 69.2%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때이른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출근길 날씨 먼저 살펴보시면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은 흐린 듯한 모습이고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구름이 걷히면서 더 맑은 하늘 드러날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 하늘도 쾌청하겠고요. 오늘 먼지도 거의 없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권역에서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방선거의 관심선거구를 점검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소속으로 3선에 도전하는 현 단체장과 그 자리를 노리는 3인의 후보들이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는 나주시장 선거구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민주당 경선부터 15명의 예비 후보가 나서 뜨거운 선거 일기를 보여줬던 나주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배제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3선에 도전하는 강인규 현 시장의 최대 강점은 높은 인지도와 조직력입니다. 강 후보는 민선 7기의 최대 현안이었던 SRF 열병합 발전소 문제와 관련해 가동 중지를 위한 협상과 합의를 민선 8기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LG화학 관내 이전 등 나주에 남아있는 현안 과제를 해결해 중단 없는 나주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장기 과제들 중에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를 좀 하고 저의 생활 정치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치열한 경선 끝에 공천장을 거머쥔 윤병태 민주당 나주시장 후보는 SRF 발전소를 LNG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로 바꾸겠다고 밝혔고 원도심을 역사문화관광 1번지로 만들어 나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혁신도시 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신설하고 명문고를 유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단히 소중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지난 8년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지난 8년을 엄중히 심판해 주시고 민주당 공천에 불공정을 제기하며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에 뛰어든 지찬환 후보는 SRF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며 당의 지원을 받아 발전소를 이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역사와 전통에 관련된 정비 사업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힘쓰고 혁신도시에는 초중학교를 신설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용골프장 잔여 부지를 종합교육특구와 스포츠파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시 전체의 그림을 다시 그려서 나주 미래의 100년을 계획하고 설계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중앙집권당의 예산 폭탄을 지원받아 나주의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오랜 나주시청 공무원 경험을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진 양승진 후보는 SRF 문제에 대해 불량 SRF 사용을 막는 등 철저한 연료 관리로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도심에는 연립주택을 더 많이 지어 인구 유입을 이끌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거는 문화재법에 걸려가지고 3층 이상 못 줍니다. 그래서 다다섯 주택, 연립주택식으로 해가지고 밀집도를 더 높여서 용적률을 더 높일까 합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윤병태 후보와 강인규 후보의 양강구도 속에서 치러지고 있는 나주시장 선거. 3선 도전에 대한 피로감과 민주당의 공천 불협화음이 어떤 표심으로 나타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 캠프 측이 현역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한국에너지공대 경력직에 채용된 것을 두고 특혜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기환 캠프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산자중기위 소속 신정훈 의원의 전직 비서관이 한전공대 총장의 수행비서로 채용됐다며 이는 명백하게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정채용 의혹을 명백히 밝혀 지영민과 대한민국 청년에게 혈세로 설립한 대학을 돌려달라고 밝혔습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민원은 소음과 교통불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경찰에 따르면 거리 유세 관련 신고 건수는 모두 304건으로 유형별로는 소음 신고가 153건, 통행 방해 등 교통불편 관련 신고는 7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선거운동 소음 기준은 자동차 확성장치 기준 127데시벨 이하로 규정됐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심 대로변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55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새벽 5시 40분쯤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인근 대로변에서 5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뒤 핸드백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광주 남구청에서 또다시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이 청소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막말을 하고 심부름을 시키는가 하면 밥값을 계산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요. 남구청이 진상 파악에 나서는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광주 남구청과 위탁 계약한 청소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A씨. A씨는 해당 업체의 노조 지부장을 맡으면서 남구 관할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와 2년 동안 친분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공무원 B씨로부터 업무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모욕적인 말과 함께 심부름, 밥값 계산을 요구받는 등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합니다. 어디야? 정수로. 일로 와봐, 일로. 거기다 하려 나한테. 공무원 B씨는 광주에 있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전남의 한 지역으로 불러내기도 합니다. 안 한다고? 내가 이따가 저기 떠올려서 갈게요, 내가. 몇 시까지 계시려고요? 너 올 때까지 있지. 한 시간이 안 물어. A씨는 남구와 매년 계약을 해야 하는 청소용역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B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머슴이죠. 머슴을 더 내가 봤을 때는 머슴보다 더 하라는 것 같아요. 수치스럽고 우리 애들한테 떳떳하지 못하더라고요. 말은 못하죠, 사실. 우리 가족들한테도 말 못하고. 이에 대해 B씨는 A씨에게 욕설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갑질은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넘쳤는데 성질이 그거 분열 자체는 직선적으로 말한다고 진짜 이게 포장해서 말도 못하고 A라는 사람은 악의적으로 감정 앞에서 못 장난 아닙니다. 진짜 필요도 하고 싶어요. 특히 이번 사건 발단에 대해선 주말 근무 수당과 관련해 청소용역업체와 환경미화원들 간에 마찰이 생겼는데 이를 남구청이 중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갈등이 생긴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남구청은 B씨의 갑질 의혹에 대해 청소용역업체와 미화원 등을 상대로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또 토건과 밥값 계산 등 업무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가 드러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대낮에 음주운전자가 몰던 화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날벼락 같은 사고로 자전거를 타던 시민 1명이 숨지고 보행자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동구의 왕복 4차선 도로.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휘청휘청 거리더니 갑자기 속력을 내며 인도로 향합니다. 질주하는 화물차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 1명을 그대로 덮칩니다. 음주운전자가 몰던 화물차는 이곳 인도로 갑작스럽게 돌진해 경계석을 들이받고 상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29살 남성이 몰던 1톤 화물차가 사고를 낸 것입니다. 아주 빵빵 가고 아주 검은 물전이 소리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이미 난장이 돼 있고 사람이 이미.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자전거를 타고 있던 40대 남성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보행자는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측정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6%,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에 취해서 아직 정확하게 음주운전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일 조사 예정인데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를 입건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돕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노조가 경영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는 성명을 내고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3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보여주기식 안전조치 강화는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게 현장 책임자인 두산건설의 실질적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보성군 매천 장학재단이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에게 8천만 원의 장학금과 1억 원 상당의 방역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장학재단은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학생 3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사랑의 쌀 나눔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장학재단은 지난해에도 학생 100여 명에게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남은 귀농 귀촌으로 인구 늘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집을 제공하는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최근 해남군이 지역을 찾는 청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 청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최근 해남군이 귀농 귀촌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지나 농업 교육보다도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을 구하지 않고서는 농촌 정착은 물론 지역사회에서의 새로운 삶을 설계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빈집을 우선 찾기도 어렵고 그 빈집이 있으면 오래된 주택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적인 부담이 너무 크죠. 농촌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해남군은 농어촌 빈집 현황을 조사하고 사용 가능한 농가주택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방치된 빈집을 5년 이상 장기 임대차하는 경우 최대 1,500만 원을 수리비로 지원합니다.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로 거주 요건만 갖추면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농가주택을 방치하는 소유자와 집이 필요한 청년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지자체는 늘어가는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남에 거주하는 우리 청년과 또 신규로 우리 해남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청년들에 대해서 모두 이렇게 포용하는 쪽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또 교육당국과 협력해 정착을 지원하고 특히 작은 주변의 빈집을 우선 청년 몫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그러나 빈집만으로는 충분한 주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아파트 형태의 청년 임대주택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상생카드 10% 특별 할인이 다음 달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오는 7월부터는 상생카드 가맹점 등록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법률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상생카드 결제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상생카드 가맹점으로 등록이 안 된 업체에서 결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2년 가까이 이어진 10% 할인은 예산 소진으로 6월에 종료되고 연장 여부는 유동적입니다. 오늘부터는 때이른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6도로 아주 더웠던 어제보다 5도가량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출근길 날씨 살펴보시면 현재 구름이 가득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조금은 흐린 듯 느껴지는 날씨인데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구름이 걷히면서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맑은 하늘 드러나는 오늘 낮 동안 날이 정말 좋겠습니다. 때이른 더위가 한 발짝 물러나는 데다 오늘 미세먼지도 좋음 수준으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영광의 아침 기온 15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담양과 화순 16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 영광 24도, 장성 26도, 화순 27도로 대부분 30도로 웃돌았던 어제보다는 덜 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목포에
서울의 낮 기온 23도에 그치면서 종일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 26도 예상되고요. 여수에서도 한낮 기온 26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선선한 날씨 이어지겠지만 토요일 또다시 광주의 낮 기온 30도를 웃돌겠고요.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